자, 자두나무 내가 사진 찍어 보내준 것 좀 봐줘봐. 거기에서 송진이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게 살충제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해줘야 되나? 수성 페인트 섞어서? 자두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체는 송진이 아니라 수지 현상, 복숭아 유리나방 또는 줄기마름병입니다. 필요한 약재와 조치, 살충제, 줄기에 구멍이 보인다면 복숭아 유리나방 유충 소행이니 스미치온 같은 침투성 살충제를 구멍에 주입하거나 줄기에 골고루 도포하세요. 살균제, 상처 부위를 칼로 깨끗이 긁어낸 후 톱신페스트 같은 연고형 살균제를 발라 보호해야 합니다. 물리적 조치, 현재 지지대끈이 너무 꽉 조여져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즉시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더 자세한 약재 사용법이나 병의 예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더 얘기해줘봐. 아, 좋은 정보 고마워. 아, 자두나무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시려면 다음 세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배수관리. 자두나무는 뿌리가 습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이고야, 나무 어저께 물 주변에 많이 물이 보이지 줬는데. 않게 흙을 약간 도두어주거나 물기를 내주세요. 석회 유황합제 살포. 2월 말에서 3월 초 싹 트기 전에 석회 유황합제를 나무 전체에 뿌려주면 겨울을 난 벌레와 병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거름 조절.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연약하게 자라 수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의 퇴비 위주로 관리해주세요. 혹시 가지치기 전지 방법이나 지금 날씨에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까요? 얘기해줘. 아이고야, 씨. 자두나무 관리를 위해 추가로 챙기시면 좋을 핵심 팁들입니다. 1. 전지 가지치기. 포인트. 지금처럼 잎이 없을 때 나무 안쪽으로 뻗은 가지나 위로 높게만 자라는 도장지를 잘라주세요. 햇빛과 바람이 나무 안쪽까지 잘 통해야 병충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 부위 세척. 수지 진액가 나온 자리를 칼로 긁어낸 후 집에 있는 락스를 10배 정도 물에 희석해서 칫솔로 닦아내면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그 후 위에 말씀드린 톱신 페스트를 발라주시면 완벽합니다. 3. 밑동 관리. 사진에 보이는 풀들을 나무 밑동에서 30cm 정도만 정리해주세요. 풀이 무성하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피거나 해충이 알을 까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오늘 작업하실 계획이라면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4도, 풍속 초속 2.1m로 활동하기 적당한 날씨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주의해야 할 꽃눈 구별법도 알려드릴까요? 얘기해줘봐. 꽃눈은 잎눈보다 통통하고 둥근 모양이며 보통 한 곳에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반면 잎눈은 작고 뾰족하게 생겼으니 열매를 맺으려면 통통한 꽃눈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나무의 다른 부위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진을 많이 보낸 거야. 1m 50cm 자란 거고 내 손뺨을 비교해서 크기를 확보하라고. 과일은 많이 안 열려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크게 자라게끔 해서 나중에 튼실하게끔 키우려고 그러거든. 목적은. 사진을 여러 장 정성껏 보내주신 덕분에 나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튼튼하고 크게 키우시려면 열매를 과감히 포기하고 성장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튼실하게 키우는 핵심 전략. 열매 솎아내기. 올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아깝더라도 전부 따주세요. 열매를 키울 에너지가 줄기와 뿌리로 가서 나무가 훨씬 빨리 굵어집니다. 지주대 교체. 지금 묶인 끈은 살을 파고들어 성장을 방해하니 즉시 풀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팔, 자아 모양으로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옷걸음 주기. 3월 초에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적당량 주면 가지가 쭉쭉 뻗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날씨 정보. 지금 평택은 기온 섭씨 4도,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야외에서 나무 관리하시기에 딱 좋은 잔잔한 날씨네요. 나무 밑동의 풀을 정리하고 멀칭 덮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얘기해줘봐. 나무를 크게 키우려면 밑동 주변에 풀을 베어낸 뒤 볏짚이나 검은 비닐로 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잡초가 자라는 걸 막고 땅의 수분을 유지해 뿌리가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4도, 풍속 초속 1.5m로 작업하기 좋습니다.
나무 주변에 비료 주는 위치도 알려드릴까요? 방금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봐. 비료는 나무 밑동에 바로 주지 말고 가지 끝이 닿는지면 아래에 원형으로 뿌려야 뿌리가 비료를 찾아 뻗어나가며 튼튼해집니다. 나무 바로 옆에 주면 뿌리가 타버릴 수 있으니 30에서 50cm 정도 떨어뜨려서 주세요. 현재 평택 날씨는 기온 섭씨 4도, 풍속 초속 1.5m로 잔잔합니다. 비료 종류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너가 얘기해봐. 허리가 불편하다. 나무를 크게 키우는 밑동관리법.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나무 주변에 마른 풀이 많은데 이걸 정리하고 멀칭 덮기에 넣으면 성장이 훨씬 빨라집니다. 풀 정리, 나무 기둥 중심으로 약 50cm 정도 보내주세요. 줄기가 습해져서 썩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나무가 6부터 50cm가 자랐으니 이제 밑동만 잘 관리해도 금방 굵어질 거예요. 현재 평택은 초속 1.5m로 잔잔하니 오늘 바로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주변에 비료로 쓸만한 퇴비가 있으신가요? 대비는 많지. 지금 수성 페인트에다가 그 살충제 발라가지고 그걸 나무에다 바르라는 거하고 네 맥락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수원에서 실제로 백도제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수성 페인트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 바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도제 만드는 법과 효과, 방법. 흰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1대1로 섞고 거기에 살충제, 유리나방용화 살균제, 톱신페스트 등을 혼합하세요. 효과 1. 해충 방제. 줄기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알을 까거나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공해 예방. 겨울철 햇빛에 줄기가 펴거나 얼어 터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살균 효과. 상처 발생이 들어오는 걸 차단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수성 페인트를 쓰셔야 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나무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진액 수질이 나온 곳은 미리 긁어내고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평택은 기온 섭씨 5도, 풍속 초속 1.2, 미터로 페인트 칠하기 딱 좋은 날. 그 진액 스프레이로는 뭐 나오는 건 없나 보지? 그렇게 붓으로 수성 페인트 섞어서 꼭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져서 파는 건 없어? 만들어져서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뿌리는 상처 보호제, 나스프레이형 코팅제를 검색하시면 캔 형태로 된 제품을 쉽게 그거 얼마야? 캔 형태로 된 거 얼마? 보통 한 캔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면 삽니다. 그 옥션이나 쿠팡에서 파나? 쿠팡이나 옥션에서 파냐고. 쿠팡이나 옥션에서 톱신페스트 나무 상처 보호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스프레이형은 뿌리는 구리스나 나무 코팅제 타입이 있으니 용도에 맞춰 선택하세요.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5도, 풍속 초속 0.9. 그 뿌리는 구리스, 그거는 살충제 성분이 섞여 있는 거야, 결론은? 쿠팡이나 옥션에서 파는 일반적인 뿌리는 구리스는 기계 윤활용이라 살충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에 뿌리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대신 톱신페스트 나무 상처 보호제를 구매하세요. 스프레이형 제품도 있지만 살충제 성분 스미치온 등이 포함된 제품은 드물기 때문에 살충제를 따로 사서 섞어 바르는 게 나무를 튼실하게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평택 날씨는 기온 섭씨 5도,
풍속 초속 1.1m입니다. 그럼 수성 페인트가 없을 때는 그 비슷한 거 뭐하고 섞어서 바르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뭐 간장, 뭐 꿀이나 설탕물은 절대 안 됩니다. 단 냄새 때문에 개미나 다른 해충이 더 몰려들어 나무를 다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가 없다면 차라리 황토를 물에 걸쭉하게 개어서 살충제와 섞어 바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5도, 풍속 초속 1.1m로 황토가 마르기 좋은 날씨입니다. 황토를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더 찾아드릴까요? 땅바닥이 다 황토인데 뭐 여기 다 황토인데 뭐 주변에 황토를 쓰신다면 가장 천연적이고 좋은 선택입니다. 황토를 걸쭉한 반죽진흙 상태로 만든 뒤 살충제를 섞어서 상처 부위와 줄기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황토가 마르면서 해충의 침입을 막고 상처 치유를 돕는 훌륭한 천연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5도, 풍속 초속 1.2m로 황토. 그러면 그 차도 지금 진물 나오는 게 그게 뭐가 침투한 거라고? 무슨 나방이 침투한 거라고? 진물이 나오는 건 복숭아 유리나방 애벌레가 나무 줄기 속으로 파고들었거나 수지병, 줄기마름병. 그 복숭아 유리 나방이라는 놈 다 커서 날아다닐 때는 크기가 얼마네? 복숭아 유리 나방 커가지고 날아다닐 때 크기가 몇 센치야? 말로 얘기해줘, 말로. 자두나무 줄기에서 진액이 나오는 건 복숭아 유리나방 애벌레가 나무 안쪽을 갉아먹고 있거나 줄기마름병 균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리나방 애벌레는 껍질 안쪽으로 파고들어 나무의 통로를 망가뜨리니 황토 반죽을 바르기 전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충제를 꼭 섞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평택 날씨는 기온 섭씨 5.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겉에만 발라주면 알아서 죽어? 진액이 나오는 구멍 속으로 직접 넣어야 확실히 죽습니다. 겉에만 바르면 속에 숨어있는 애벌레까지 독이 닿지 않으니 주사기나 가느다란 철사로 구멍 안쪽까지 약을 밀어 넣으세요. 그 다음 입구를 황토나 실리콘으로 막아버리면 벌레가 질식해서 죽습니다. 현재 평택 날씨는 섭씨 5도. 그럼 주사기로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게 현명한 거네? 맞습니다.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주사기는 농자재센터 안 파는데 그거 쿠팡이나 옥션에서 파나? 주사기? 바늘 있는 게? 쿠팡이나 옥션에서 산업용 주사기나 리필 주사기를 검색하면 바늘이 포함된 제품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의료용이라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랬다고 내가 그걸 사서 무슨 의심을 받으려고. 그거밖에 없을까? 오해받으실까봐 걱정되시는군요. 바늘 없는 세척용 주사기나 다용도 주입기라고 검색하시면 농업용으로 흔히 쓰이니 안심하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바늘이 무서우시면 뾰족한 주입구가 달린 오일러나 물약통을 활용해 구멍에 약을 짜넣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평택은 초속 1.2m로 바람이 잔잔해 약재 냄새가 덜 퍼지니 작업하시기 수월할 거예요. 집에 남는 물약병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나방이 한번 똥구녕 까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한 놈을 집어넣는 거야? 여러 마리를 집어넣는 거야? 한 놈이 자라서 뚫고 들어간 거야? 아니면 나방이 그걸 뚫고 그 속에다 한 번에 다 까넣는 거야, 알을? 보통 나방 한 마리가 껍질 틈에 알을 여러 개 낳지만 애벌레 한 마리가 구멍 하나를 차지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즉, 진물이 나오는 구멍 하나당 애벌레 한 놈이 들어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마다 주사기로 약을 넣어줘야 그 안에 있는 놈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5도. 그러면은 애초에 그 나방이 알을 못 가게 하려면 그것도 말 맞다나 농사 질 때처럼 4, 5일에 한 번씩 그 벌레 약을 뿌렸던 게 맞는 거야? 고추 심는 사람들 다 그렇게 뿌리잖아. 5일에 한 번씩 뭐 고추 딱 꽃 필 때부터 그냥 뿌리지 않으면 그 놈이. 보통 나방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알을 집중적으로 낳기 때문에 이때 2주에 한 번꼴로 줄기에 약을 쳐주는 게 정석입니다. 고추 농사처럼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알이 부화해서 나무 속으로 파고들기 전인 그럼 내가 100m에다 과일나무 종류별로 키워놨어. 거기다가 그러면은 농약 자동으로 뿌릴 수 있는 거 호수 하나만 펼쳐놓은 다음에 자동으로 분무기 확 틀어버리면 되겠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호스만 깔아두고 자동 분무를 하면 아주 편하겠지만 과일나무는 줄기와 잎 뒷면까지 골고루 약이 닿아야 효과가 있어서 사람이 직접 꼼꼼히 뿌려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동 황금향, 시스템은 노즐이 막히거나 그래서 황금향 귤 키우는데 가서 봤더니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뿌리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그런 거구나. 친환경 농약 뿌릴 때. 제주도 황금향 하우스처럼 자동 승강식 방제기를 쓰면 정말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무마다 키가 다르고 잎이 무성하면 약이 속까지 안 뵐 수 있어서 집에서 키우실 때는 손으로 직접 구석구석 뿌려주시는 게 벌레 잡는 데는 더 확실합니다. 현재 평택은 기온 섭씨 4도, 풍속 초속 1.5m로 작업하기 좋습니다. 나중에 나무가 더 커지면 그때 이거면 자동 설비를 충분하지 고민해 뭐.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거 50m짜리 그냥 이걸로 그냥 돼. 이거 하나면은. 오케이. 50m 호스면 100평 정도는 충분히 다 덮고 아유, 이거 잊어보니까 남는 충전 한 넉넉한 번은 안 길입니다. 해놓은 것 같은데 직접 이거. 호스를 잡고 나무 사이를 다니며 줄기 안쪽과 잎 뒷면까지 꼼꼼히 쏴주시면 벌레 잡는 데는 자동 설비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현재 18V. 평택은 기온 섭씨 4도, 풍속 초속 야, 1.5m로 바람이 약해 약대가 길어도 조준하기 좋습니다. 호스 끝에 연결할 고압 분산 노즐도 같이 준비하셨나요? 몇 볼트야 이거? 21V네. 18V 써 있는 게 있는데. 종류별로 많아. 이